자, 기본적으로 토지. 자,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자, 이 토지에 대한 투자. 자, 일단 목적은 결국은 수익인데, 자, 시간에 의해서 가치 상승, 그러면서도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시세 차익. 여기에 토지는 가만히 놔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에 변화를 주게 되면 바로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 이런 컨셉인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하면 이제 농지와 산지라는 기준으로 보통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농지 해당되는 부분이 산지.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만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토지는 이렇게 도시화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도시화 개발이 아주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과연 그럼 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작물 재배, 농작물이라든가 임산물들을 보통 가공하는 게 원칙이시면서, 두 번째, 개발 행위를 통해서 건축물이든 이런 신축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방법. 자, 그러면 토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쪽 측면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자, 이런 부분으로 좀 한번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제1원칙. 자, 토지 그러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일단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게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자, 이게 사람으로 보면 신분증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력이 딱 요 한 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상식적으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확인할 줄만 아시면 토지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지목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의 토지의 신분. 자,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가장 1순위로 따지는 것이 바로 지목입니다. 근데 해당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 토지의 신분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의 토지들을 워낙 토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지목. 자, 그러면 농지면 우리가 보통 뭐 농지하면 뭐 밭으로 쓰던 논으로 쓰던 과수원으로 쓰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개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이 해당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용도 지역이 현재 기준이 A라 그러면 A가 B로 상향되는 쪽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격이 됐던 가치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투자할 때 과연 어떤 측면, 특히 리스크 쪽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어떤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내가 돈이 2억이 있고 1억이 있는데 토지를 사고 싶은데, 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토지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일단 검토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저당권이나 법정지상권, 유치권 같은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 계약이 뭐 요즘 뭐 사기당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과연 행위 능력이라는 부분이, 자, 이 매도하시는 분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행위 능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행위 능력 여부는 반드시 또 따져보셔야 되고, 토지 같은 경우도 매도 계약을 했는데 인도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토지를 가봤더니 불법 점유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 확인 안 하고 덜컥 계약하시고 다 잔금까지 지신다고 해서 등기 친다 그래서 계약 성립 어렵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유물 관계, 자, 소유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돼 있는 거, 그래서 공유자 존재라든가 특히
종중 토지 같은 경우는 매수하실 때,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상속 토지도 그렇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등기가 상속자들이 안 넘어가 있는 케이스. 자, 이런 것들을 잘못 매수하시게 되면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엄청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은 법무를 통해서 결국은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는데 굳이 힘든 싸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 등이 이런 게 해제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한 것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개발 행위, 건축 허가 제한, 규제 지역, 특히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에 혐오 시설까지 있는 이런 토지들은 애초에 아예 투자하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이런 점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자, 해당되는 게 토지만, 이 투자하는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토지를 사놓고 내가 개발 행위를 들어갈 때 과연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 반드시 따지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요, 법으로 나와 있는 기준보다는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그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별로 이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별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뭐 건축을 하실 때도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최근에 규모가 큰 이 건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걸 반드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군사시설 보호 규정. 자, 내가 하필이면 토지를 샀는데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는 걸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데에는 군부대라든가 국방부 이런 데에 동의가 없으면 또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가장 큰 부분이 또 문화재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문화재 안에 있는 이런 그 사업들이 안 되는 거를 또 잘 모르고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이게 아주 뭐 중장기적으로 아주 이 좀 가슴앓이하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고,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이런 허가되는 부분들. 자, 여기에 이제 기타 리스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민원. 이 내 토지가 나 혼자만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주변에 토지 인근에 관련된 이 민원들이 또 상당히 요즘은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연 그럼 이런 민원 리스크가 있냐 없느냐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인근 주민들의 개발 반대라든가 일조권 분쟁, 소음 분쟁, 여기에 조망권 분쟁, 그리고 주변이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교 민원뿐만 아니라, 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보상 관계된 민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와, 이거 함부로 뭔가 토지를 변화를 하면 야, 이런 민원 너무 많겠구나 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드리는 이유는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만 조금 체크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슬기롭고 이기는 투자가 된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경제 변화, 뭐 코로나도 그렇습니다만 경제 변화가 상당한 지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최근에 뭐 미국부터 해서 뭐 인플레이션 뭐 상당히 지금 이 부분도 뭐 그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부 제도, 지금 정부 정책은 당연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 경기 침체, 뭐 당연히 경기라는 사이클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자, 토지는 사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토지가 최소 가격이 급등하려면 수요자, 다음에 내가 팔 때쯤 돼서 그 토지를 살려는 수요자가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이 부분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들이 단기로 볼 것이냐 중장기로 볼 것이냐라는 거 반드시 검토를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 드리고, 여기에 개발 들어가면, 자, 이 시공도 해보신 분들, 이게 보통 전문가라 그러는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시공사 시공 능력, 공사 중단이나 미완공, 사업비 증가, 품질 부족, 뭐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또 부도가 나거나, 뭐 요즘 같아서는 천재지변, 뭐 태풍이 온다든가 지진, 화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성 리스크가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러면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자산 가치 하락. 자, 이 부분